진짜 디자인 멋있다. 이게 그동안에 프리우스가 가지고 있었던 그 전의 아이덴티티를 그대로 가져가면서 리디자인을 통해 가지고 새롭게 어떤 새로운 그 모습으로 디자인이 되는데, 그 전에 있었던 이 세기형 디자인하고 컨셉을 같이 하면서도 이렇게 새롭게 디자인함으로써 굉장히 미래지향적이고 최신의 자동차라는 것을 느낄 수 있을 만한, 다른 데서 보던 현대 기아에서 보던 그런 디자인하고는 확실히 다른 느낌을 보여주고 있네. 되게 공격적이면서도 이 도요타가 이제 추구하는 넥서스에서 보여주는 그런 과감하고 공격적인 그 디자인을 도요타에서도 보여줌으로 인해 가지고 디자인이 굉장히 멋있는 그런 형태를 볼 수가 있고, 이 쐐기형 디자인이지만 어떻게 이렇게 부끄럽게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는지 참 신기할 따름이야. 사이드 뷰에서도 굉장히 쐐기형, 그동안에 원래 처음에 나왔던 초기형 프리우스보다도 확실히 선들이 곡선이 보이는 볼륨감이 느껴지는 그런 건데, 여기에 약간의 이제 포인트를 줘가지고 이런 부분들에다가 포인트를 줘가지고 더 쐐기형처럼 보이는 그런 형태를 이제 보여주고 있고, 리어 커터뷰인데 이게 일체형, 완전히 그 루프가 이어지는 이제 투톤처럼 보이는, 그렇게 해가지고 어떤 트렁크 리드를 없애고 쿠페 스타일처럼 그렇게 내려 떨어지는 그런 모양을 갖추면서도 기존의 프리우스가 가지고 있었던 아이덴티티, 그러니까 형태적인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그대로 연결이 됐다. 그러면서도 뭔가 새로운 부분들이 만들어졌다면 이 팬더 이쪽 부분이 또 볼륨감이 더 느껴지고, 이쪽을 C필러보다 이쪽 팬더 윗부분이 나오게 해가지고 더 볼륨감이 느껴지도록 약간의 어떤 근육질, 그리고 날렵함, 이런 것들이 느껴질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 곡선을 통해 가지고 선이 없는, 경계가 정확하게 떨어지지 않는 이런 모습들이 이 전체적으로 통일감 있게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도 어떻게 이런 면을 만들어낼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괜찮은 모양을 갖추고 있다. 앞모습도 어디서 본 듯한 느낌이 있긴 한데, 이 앞부분이 뭔가 아래로 무게중심이 낮은 것처럼 보이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위에 이제 헤드라임프가 약간의 어떤 날카로움, 날렵함, 이런 것에 있는 것에 반해서 너무 이 앞모습이 공격적인 것을 피하기 위해서 이 인테이크 부분을 약간 부드럽게 알 처리를 많이 한 것에 대해서는 그런 일관성보다는 어떤 균형을 찾는데 좀 더 노력을 한 것 같다. DRL의 사용에 있어서도 포인트적인 요소로서 완전히 라인 형태의 데일라이트를 가져감으로 인해 가지고 간단한 심플한 그런 느낌을 보여주고 있다. 실내도 약간의 투박함이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이게 그들의 어떤 이제 컨셉이고, 무엇보다 이제 특이한 점은 이런 디스플레이들인데, 디스플레이가 확실히 이 터치로 조작할 수 있는 스크린이기 때문에 가까이에서 어떤 인터페이스적인 측면에서 인간 친화적으로 디자인이 됐다. 그리고 앞에 디스플레이도 이런 높이의 이 시야에서는 굉장히 시인성이 좋아가지고 HUD,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별도로 둘 필요 없이 이렇게 일체형으로 디자인한 것도 굉장히 만족스럽지. 푸주에서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었는데, 이렇게 완전히 디스플레이를 올려버리면은 아주 이 핸들 스티어링 사이를 통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볼 필요 없이 정면에서 이거를 확인할 수 있다는 거, 그것이 상당히 좋은 점이다. 굉장히 디자인을 잘해. 그리고 이런 이 디스플레이와 이 핸들 이 사이에서 이런 부분들을 사이버틱하게 디자인을 해가지고 수평하게 가는 것이 아니라 이런 디자인을 통해 갖고 안정감을 주고, 그런 거에 있어서도 굉장히 좋다. 굉장히 아이디어가 이제 돋보이는 그런 디자인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폰 커버 같은 경우에도 뭐 그렇게 이상해 보이지는 않아. 익스테리어의 곡선, 이런 것에 비해서는 약간의 그런 곡선감이 좀 떨어지는 감이 좀 있긴 하지만, 이런 부분들, 버튼 조작하는 이런 부분들이 완전히 판판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굴곡을 넣거나 해가지고 했으면은 더 괜찮았을 것 같기도 하고, 예전에 없었던 그런 공간들, 그러니까 핸들의 윗부분, 이런 부분들이 예전에는 완전히 무시되었다면 지금은 이렇게 하나의 디자인 요소로서 디자인을 새롭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새로운 생각을 갖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다. 전체적인 느낌은 허술한 것 없이 되게 잘 짜여진 그런 느낌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도어 캐치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인테리어의 전체적인
그 라인의 분위기에 맞게 되게 혼의 모양이라든지 그런 거와 약간의 일치한 듯한, 그러니까 뭐 각이 들어가 있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알 처리를 해가지고 각을 좀 순화시킨 그런 부분들이 괜찮고, 이러한 뷰에서 봤을 때 도어 트림의 이 라인과 이런 대시보드 위의 라인들이 같은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재밌는 것 같고, 굉장히 잘 짜여진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고, 이런 이제 트위터 같은 것도 굉장히 나름대로 신경을 쓴 부분들, 그리고 A 필러의 이 내장 마감도 투톤이 들어가서 A 필러의 무게감, 두께감 이런 것들을 줄이려고 노력했던 그런 점이 확실히 보이고,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마음에 든다. 어떤 조작감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편할 것이다. 그런 것들을 좀 예상해 볼 수가 있고, 사이즈가 그렇게 큰 차는 아니지만 인테리어가 그렇게 뭐 작은 차는 아닌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보듯이 어떤 이제 전체적인 레이아웃도 잘 되어 있고, 구성들이 심플하게 잘 되어 있다. 이게 또 수평형이라 차가 이제 넓어 보이게끔 하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이제 크롬 마감을 통해 가지고 경계를 둠으로 인해 가지고 확실히 더 넓어 보이게 하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다. 적지적소에 포인트를 잘 넣어 가지고 디테일들이 굉장히 좋다. 심플하면서도 아주 세밀하게 디테일들을 잘 넣었다. 자, 그런데 진짜 이거는 모르겠어, 도저히. 어디를 뭐를 보고 배워야 할지, 뭐를 어떤 것들을 좀 가지고 가야 될지. 곡선을 이렇게 넣는데 곡선이 볼륨감이 있다기보다는 약간의 좀 멍청함이 보여가지고 둔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너무 싫어. 이게 뭉뚝해가지고 동글동글 뭉글뭉글 막 그래가지고 굉장히 잘 달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안 든다. 프리우스는 굉장히 잘 달릴 것 같은 그런 느낌. 뭔가 굉장히 빠르게 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지만, 이 차 같은 경우는 그런 느낌보다는 둥실둥실한 그런 물렁물렁한 그런 느낌을 주고 있다. 어디에서 어떤 요소를 배워야 될지. 왜냐면 이게 어떤 독창성이라기보다는 다른 차들, 기존에 있었던 다른 차들을 통해 가지고 영감을 받아서 거기에 있었던 여러 가지 요소들을 여기에다가 끌어옴으로 인해 가지고 마치 조합이 된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바람에 어떤 어디서 많이 본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뿐이지, 이거를 통해 가지고 뭔가 디벨롭을 한다든지 혹은 어떤 것으로부터 계승이 된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지가 않는다. 기존에 이제 현대차에서 했었던 그런 면들, 그 문짝이나 그 사이드 뷰를 보면 옆을 만드는 그런 기준 공식들을 그대로 가져와서 넣고 있다. 그러니까 면의 형태가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그 방향성에 있어가지고 기본적인 틀은 변함이 없고, 거기에서 이제 면을 곡선을 만든다거나 그런 볼륨감을 일부러 만드는 것이었지, 새롭게 면에서부터 새로운 곡선, 새로운 볼륨을 만들어 내려고 한 것 같진 않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은 이 현대 자동차의 아이덴티티를 계승했다고는 볼 수 있지만, 그것이 어떤 좋게 보이는 면은 아니었다. 심플하다기보단 뭔가 부족하다. 그런 느낌이 들었고, 실제로 일반 승용이 많이 다니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은 택시를 많이 보고 일반은 많이 보지 못했다. 특이한 점이라고 할까? 그럼 편의장치 이런 거를 넣는 건데 뭐 디자인은 모르겠고, 여기다가 LED 턴 시그널이라든지 LED 헤드라이트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넣어가지고 뭔가 뭐 이 차가 최신 편의 장치가 적용이 됐다라는 것은 알겠는데, 근데 사실 그게 아니더라도 뭐 우리가 뭐 보고 타는 데는 문제가 없어가지고 지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과연 얼마나 어필이 될 수 있는지 그것들이 좀 궁금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러면 이게 난 이해가 안 돼. 차를 타고 다니면서 트렁크에다가 전동 뭐 킥보드인지 자전거인지 모르겠지만 이거를 싣고 다니면서 어디 주차를 해놨다가 이거를 이렇게 충전을 할 건가? 난 도저히 이해가 안 돼. 나도 전기 자전거를 이용을 하지만 전기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사람으로서 전기 자전거를 세워놓을 때 충전을 하는 거지, 굳이 차를 옆에다가 세워놓고 이렇게 전기 자전거를 충전을 해야 될까? 그러면은 이거를 충전해 놓는 동안에는 이 차를 차도 못 쓰고 전기 자전거도 못 쓰고 두 개 다 못 쓰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데 왜 이렇게 하냐고. 난 이게 이해가 안 돼.
이거를 실어놓고 트렁크가 만약에 공간이 크다면 진짜 이런 내 전기 자전거 솔직히 이 차에 안 들어가. 그러면 내 생각은 난 이렇게 만들겠어. 이 전기 자전거를 트렁크에 실어놓고 그 안에서 충전이 되도록 만들어야지. 이거 뭐야, 이거 도대체. 이해가 안 돼. 이런 거를 사진으로 이렇게 보여준다는 이 사실이 전혀 납득이 안 되고 어떻게 이걸 가지고 설득을 하고 있는지 도저히 납득이 안 돼. 다시 얘기하지만 전기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를 실을 수 있는 그 공간이 있어야 되는 거고 일단은 그리고 트렁크에다 실어놨다. 그럼 트렁크 안에서 충전을 할 수 있도록 거기에 충전 단자를 만들어 놨어야지. 220V 콘센트를 그 트렁크 안에다가 설치를 해놨어야지. 그거를 보여줘야지. 자동차를 운행을 하면서도 전기 자전거를 충전할 수 있다. 이런 거를 보여줘야 된다고. 이거는 완전히 컨셉이 잘못됐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야. 아니 누가 이거 자동차 옆에서 어? 이런 일을 하고 있냐고. 밖에서 덥고 춥고 이러면 이게 밖에서 가능해? 이거를 보여주는 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야. 그냥 전기를 사용할 수 있다. 뭐 그 정도만 얘기를 하는 거지. 이거 뭐 캠핑 가가지고 뭐 이거 이렇게 할 거야? 노트북 연결해 놓고 이렇게 할 거야? 좀 이해가 안 된다. 진짜. 열심히 보여주려고 하는 건 알겠는데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 프리우스가 굉장히 예쁜 것 같아서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는데 아무튼 좋은 것 같아. 아이오닉하고 확실히 느낌이 완전히 다르지. 괜찮네.